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길입니다. 잘 씻는 능력을 저작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저작 능력이요, 소화 말고도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왜 치아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지 지금부터 야무지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치과 전문의 민귀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장 능력은 소화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었나요? 소화 말고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장 능력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치아겠죠, 아무래도. 사람의 치아는 사랑니를 포함해서 총 32개인데요. 40대 평균 27.6개였던 치아가 50, 60대에 4개에서 5개의 치아가 빠지고 70대에 고개를 넘게 되면은 6개에서 7개의 치아를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보통 80세에 자연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챙겨야 할 게 또 늘었네요. 혹시 이런 연구 결과 들어보셨어요? 치아 1개가 빠지면 사망률 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소화 얘기에서 갑자기 사망률로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치아는 크기가 옥수수 한 톨만 하지만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명과 직결되는데요. 치아 1개가 빠지면 사망률이 2% 증가하고 심근경색이 1%, 심부전과 뇌졸중이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음식물을 씹으면 침은 페록시다제가 증가해서 소화 작용을 돕고 위와 장에 관련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뇌 건강에 또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음식을 씹는 행위가 그 자체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아주 좋은 운동과 자극으로 작용해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산소량이 증가하며 기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치매를 비롯한 전신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손가락 운동이 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60세 이상 노인 1,566명의 치아 상태와 치매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치아가 9개 이하인 노인은 치아가 20개 이상인 노인보다 치매가 생길 확률이 81%나 높았다고 합니다. 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네요? 치아가 없어 제대로 씹지 못하면 치매 분비량이 줄고 그 결과 뇌의 성장 인자가 줄어서 뇌가 노화하게 되는 거죠. 침이 적게 나오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내 세균 번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입안 세균은 그런 말초 혈관을 통해 혈류를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전을 만들거나 혈관을 좁혀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아가 망가지는 이유도 따져보면 결국 또 사소한 거겠죠? 치아가 손실되는 원인은 잇몸병으로 치석과 충치 등에 의해 생깁니다. 잇몸병은 치아를 감싸면서 지지하는 잇몸, 잇몸뼈, 잇몸인대 등의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은 최악의 경우 치아를 뽑게 되고 임플란트를 씹거나 틀니를 해야 하는 거죠. 40, 50대에 잇몸병이 생겼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60대에는 결국 치아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40, 50대에 시작된 잇몸병은 60대 이후 악화돼서 치아 손실로 이어집니다. 치아를 하나 잃으면 나머지 치아들의 부담이 커져 다른 치아도 차례차례 잃게 되는 거죠. 미리미리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이 되었을 때는 치아가 몇 개 남지 않아 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자연 치아의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은데.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연 치아 1개의 경제적 가치가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입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어금니 하나당 50에서 60kg의 힘이 가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씹는 횟수가 보통 1000번이 넘는다고 하면 70년이면은 2555만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치아는 잘만 사용하면 그 정도의 끄떡도 하지 않는 내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노화가 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빼야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분적으로 임플란트로 회복하는 경우는 해당 뼈 상태만 잘 고려해서 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합니다. 일명 전악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전악 임플란트라고 하면 여러 개를 임플란트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또 잘 체크를 해야 할까요? 우선 현재 치아가 상실된 구강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합 상태, 치아별 잇몸과 충치를 비롯해서 치조골의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하여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래도 큰 공사이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치료가 진행되면 일부 과정은 변경하면서 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치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계획 세우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연 치아가 하나당 4천만 원의 값어치를 가졌다고 하니까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살려보는 게 좋겠죠? 살릴 수 있는 치아와 발치해야 하는 치아를 구분한 다음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분의 수를 결정합니다. 주의해야 될 게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구강 여러 부위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되다 보니 각 부위의 해부학적인 치조골의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조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과 함께 치조골 이식술이 동반됩니다. 이식까지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군요. 상악 구치부의 경우에는 치아 상방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방법으로 공기주머니 내에 치조골을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다른 부위에서는 주요 신경 위치를 잘 파악하고 결손된 뼈를 회복하도록 이식골과 차폐막을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자리 잡기까지 조심해야 하겠죠?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가 식립되면 우리 몸의 뼈와 골유착이 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보통 뼈의 상태에 따라서 2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치아가 아닌 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생기니까 구강 안에서 적응하는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일정 기간 후 골유착이 잘 이루어졌는지 정도를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일정 수치 이상 나오면 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전체적인 교합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연결해서 턱관절과 저작 근육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기간은 빠르면 1에서 2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치아 말고 아래쪽은 뭐가 또 다를까요? 아래턱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로 근육과 인대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과 관계되는 턱관절 부위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교합이 상실된 상태로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교합 상태로 저작 기능을 회복하려면 턱과 근육이 일정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턱관절 장애로 저작통이나 근육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과정이긴 하네요. 그래서 더 관리를 잘해야겠죠. 임플란트가 들어간 다음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임플란트 시술 후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한다면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10분 하루에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